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행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많은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은 그 답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혹은 나를 떠나간 사람에 대한 집착. 이 모든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결국 스스로를 불행에 가두게 만듭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가장 깊이 탐구한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덜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사랑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집착을 줄이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삶에 머무르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왜 집착이 불행을 낳는지, 그리고 어떻게 덜 집착하는 삶을 통해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쇼펜하우어가 말한 집착과 욕망의 본질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할 뿐,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는 결핍 속에서 살게 되고, 이 결핍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닮아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착을 줄이고 욕망을 절제할 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말은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집착은 불행의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관계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집착을 보입니다. 이런 집착은 관계를 망치고 결국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곧 그 행복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며 집착하게 되죠. 이 끝없는 순환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은 욕망을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덜 집착할 때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고 불필요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학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집착의 함정에 더 자주 빠집니다.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사진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라는 집착이 생깁니다. 비싼 차,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팔로워.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늘 결핍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에서도 집착은 문제를 만듭니다. 연인이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불안해하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삐걱대고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착이 사랑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을 질식시키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에 대한 집착, 승진에 대한 집착이 지나치면 일 자체의 의미는 사라지고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번아웃에 빠지고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집착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이미 떠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줄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기입니다. 많은 집착은 사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쏟아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과거의 사건, 미래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애초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소유보다 경험에 집중하기입니다. 물질적 소유에 집착할수록 만족은 짧고 허무함은 길어집니다. 반대로 경험은 오래 기억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행, 대화, 배움 같은 경험에 가치를 두면 집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음 챙김 연습하기입니다. 명상이나 호흡 같은 단순한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넷째, 감사 훈련하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것에 대한 집착 대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에서의 집착 줄이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면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집착은 사랑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뢰와 자유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절망만 말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 길은 집착을 덜어내고 욕망을 절제하는 삶이었습니다. 덜 집착한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집착을 줄이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불필요한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이미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잡고자 하는 것과 놓아야 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는 데만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손에 넣을수록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집착의 고통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성과를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성취를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집착으로 바뀌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승진에 대한 집착,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은 결국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됩니다. 승진하지 못하면 삶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흔들립니다. 성취를 원하는 마음은 원동력이 되지만 그것이 집착으로 굳어질 때 우리는 자유를 잃고 불행에 가까워집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그 사람을 소유하려 들고 통제하려 들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은 답답함을 느끼고 멀어지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놓아주지 못하는 집착이야말로 사랑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놓아야 할 집착은 꼭 사람이나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에도 집착합니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지나간 기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욕망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손님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덜 집착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이 집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불필요한 집착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의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는 내가 과연 행복한가?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은 의외로 명확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보다 돈을, 가족보다 체면을, 진정한 인간관계보다 순간적인 인정, 욕구를 집착의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 후회가 따릅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나머지는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집착은 종종 확실성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미래를 완벽히 알고 싶고 모든 결과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하지만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성을 피하려 할수록 집착은 더 커지고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예술과 사색을 통한 해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과 예술을 집착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예술에 몰입하는 순간 우리는 욕망에서 잠시 해방되고 순수한 감각과 직관 속에서 자유를 경험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바라보는 일상 속 짧은 순간조차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에 집착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임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유한성을 의식할 때 집착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덜 집착하는 삶은 결국 더 자유로운 삶입니다. 자유로운 삶은 곧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덜어내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덜 집착하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가장 집착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까요?